시장 이야기와 함께 다가올 1월 주요 이벤트 정리해 주시죠. 네, 1월을 맞이하여 이제 첫 번째 거래일에 제가 참석을 못했지만 네. 이번 주 처음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해년을 맞서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도 투자에 대한 성공 투자와 평안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에 주요 시장 이벤트를 정리해 볼 텐데요. 네.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1월에 나쁜 내용이 좀 더 많아질수록 다가올 반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비관론부터 조금 안 좋은 뉴스부터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가이던스 하락으로 애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CEO인 팀 쿡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애플의 가이던스가 하락할 것 같다. 내용은 890억에서 930억으로 전망되고 있는 4분기 실적, 8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4조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애플의 가이던스 하락이 빚어온 사태가 이제 매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인데 그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 내용이 다시금 무역 분쟁의 여파로 미국에 날라와서 미국의 애플 주가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그 11월에 49.7에서 이제 이번에 50.7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도 11월에 59.3포인트에서 이번 12월에 이제 5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네. 이제 경기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안 좋은 내용은 이제 무역 협상 대표로 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네.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가 지명되었다는 내용이 이제 좀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번 좋은 점이나 낙관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기대가 하겠습니다.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호언장담한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의 낙관론입니다. 치아메리카에 대한 내용이 애플에 대한 주가적인 하락에 대한 내용이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의 협약을 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될 경우 양국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크고 그 피해가 서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민 산업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2020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올해 경기가 좀 살아나야 본인의 재선과 정치적인 입장이 좀 좋아지고 시진핑 역시도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은 만큼 경기 부양의 의지를 좀 더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트럼프가 내놓은 카드 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좀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무역 촉진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유무역 지구에서의 절차를 축소와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 될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경기에서는 특별한 이슈보다도 이제 정부 정책의 큰 변화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득주도 형장을 좀 더 뒤로 한 채 이번에 경기 성장과 네. 재정 정책 확충을 좀 더 얘기를 했고요. 경제 주체를 면담함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1월의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월에 어떠한 내용이 주요 이벤트로 있는지 한번 날짜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료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내용이 있고요. 7일부터 10일까지로 예상되어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실무 협상 회담이 나옵니다. 지금 이번 무역 분쟁 실무 협상 회담으로 2월까지로 유예된 관세가 좀 더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협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일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9가 발생됩니다. 네네. 세계 3대 가전 전시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25일 날 말씀드릴 모바일 월드 콘크레스 WMC 2019랑 네.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에서 나올 IFA 국제가전 박람회를 필두로 한 이 세 가지의 그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혁신 대회에서 네.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하고 있고요. CES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저희가 좀 기회가 된다면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 내용적으로는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TV나 냉장고 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쵸. 소비자 가전 전시회라는 내용은 IT 기업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기술 역량을 어떻게 제품화하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척도로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LG전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네. 가전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AI, 음성인식 등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제품화되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체크되었는지를 이 포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포럼이라고 하긴 뭐하고 행사죠. 그다음에 21일에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이 방향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23일부터는 이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24일에는 국내에서 나오는
한국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5일에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바일이니까 5G나 아니면 기존 통신사에 대한 기존 서비스, 네. 그다음에 5G의 실질적인 제품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일에는 미국 FOMC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작년에만 해도 금리를 4번 정도 인상을 했고 그쵸. 올해에선 전망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겠다. 그 2번도 하반기에 집중될 거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